안녕하세요. 한 병의 와인도 세워놓지 않는다. 와인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와인 펭귄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와인 공간 샵, 아카데미, 레스토랑의 문제가 커져서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샵은 직원 한 명이 그만뒀고요. 그래서 새롭게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너무 바빴고, 아카데미는 문을 닫은 지 좀 오래됐고요. 그리고 레스토랑은 이제 영업 시간이나 올 수 있는 인원에 문제가 많아서 코로나가 좀 잦아들면 다시 영업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감독님의 와인들입니다. 옆에 보이는 이 와인들이고요. 이 와인들의 이름은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디렉터스 컷 시네마고요. 가운데 있는 와인이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디렉터스 컷 까베네 소비뇽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와인이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디렉터스 컷 진판델입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와인인데, 금방 제가 말한 걸 들으신 분들 중에 영화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아셨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감독님의 이름이 맞습니다. 바로 이분이죠.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굉장히 많은 아카데미 상과 황금 종려상, 오스카상, 이게 다 그 각종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상들이에요. 이 상 하나 받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많은 상을 휩쓴 사실 그 엄청난 감독님입니다. 이분의 영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갓파더라고 안 보신 분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안 보셨다면 꼭 보시길 권장드리는 영화고요. 이 영화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대작 중에 보통 이제 두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72년에 제작돼서 나왔죠. 그리고 이 영화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코폴라 감독님은 또 이제 다음 영화를 또 찍죠. 다음 영화를 찍은 게 요거 이제 우리나라 포스터인데, 갓파더 파트 2를 찍습니다. 파트 2를 찍는데, 이때 보시면 요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카데미 상을 6개나 받았어. 네, 남들은 하나 후보에 올라가기도 어려운 거 10개 부분에 올라갔고 6개 부분에 상을 석권한 어마어마한 영화입니다. 상업적으로는 사실 대부원보다도 훨씬 더 성공한 영화죠.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영화 하면은 10손가락 안에 들어간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코폴라 감독님 영화가 10위권 안에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미국이라는 국가가 생성될 당시에 약간 서사적인 영화이기도 해서 이 영화는 꼭 보는 걸 추천드리는 굉장한 명작입니다. 명대사들이 많은 영화죠. 그래서 이제 이게 74년에 나왔어요. 코폴라 감독님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75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포도원을 삽니다. 사실 별장을 지으려고 하다가, 원래 이제 우리가 아는 것과 조금은 다르게 사실 코폴라 감독님이 영화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와인 사업에 뛰어든 건 맞아요.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원래 와인업을 코폴라 가문이 하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조그맣게 하고 있다가 이분이 이제 돈을 많이 벌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전설적인 와이너리, 여러분 뭐 잉글루크라는 데를 이제 조금 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완전 인수를 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와인을 본인의 사업으로 해서 키워나가신 분입니다. 74년에 이제 요거를 대부를 찍었고요. 대부를 찍고 나서 이제 이것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나서 다음에 79년도에 이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아포칼립스 나우라는 영화를 찍는데, 이거 이제 베트남전 베이스죠. 이걸 찍으면서 이제 코폴라 감독님이 고생을 엄청 했었어요.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가지고 영화가 완성되는 만에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아무튼 그 전에 투자해놨던 와인을 팔아가지고 그 금액을 간신히 다 메꿨다 그래요. 그래서 영화는 잘 나왔고 엄청난 히트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이 감독님이, 코폴라 감독님이 영화로 성공을 해서 와인에다 투자했구나 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와인을 투자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영화를 한 거보다 돈을 더 많이 법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의 내용을 나중에 한번 보게 되면은 당시에 뭐 1년에 뭐 900만 달러 이상 벌었다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 물가 기준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화는 성공을 거뒀고 와인이 성공을 거두게 된 배경에는 요 와인이 있습니다. 코폴라에서 나오는, 이게 보면은 요 레이블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 와인을 다이아몬드 컬렉션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블랙 라벨이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에디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레이블을 만들고, 여기 보면 이렇게 예쁘게, 이게 약간 스페인 와인들이 좀 그렇게 만드는데, 그게 이제 철망 같은 걸 이렇게 두르죠. 철망 같은 걸 두르서 약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해서 나오는 와인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스페인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뭐 그렇게 고급은 아닙니다. 사실 진짜 좋은 와인들을 안 하고 나오는데 약간 멋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에디션을 출시하고 나서 이게 엄청나게 성공을 해요. 이 다이아몬드 에디션이 성공을 하면서
상업적으로도 이 와이너리가 성공을 하게 되는데 실제 감독님이 만들고 싶은 와인은 그쵸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네, 오늘 보여드리는 디렉터스 컷.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감독님이 디렉터스 컷이라고 붙였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디렉터스 컷, 그 삭제 감독판이라고 얘기하죠. 감독이 원래 찍고 싶었던 영화. 그런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님이 정말로 만들고 싶었던 와인이었던 겁니다. 코폴라 시리즈 위에 아까 보여드렸던 다이아몬드 시리즈 위에 상위 레인지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와인인데 이 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미국 와인과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나파 뭐 이런 와인들을 좋아하는데 이 와인들은 일단 미국 나파밸리가 아니라 소노마 카운티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와인인데요. 소노마 카운티가 어딘지 보여드리면은 여기 미국 지도죠. 미국 지도에서 보면은 캘리포니아가 여기 있고요. 캘리포니아가 있는 이제 유명한 도시가 샌프란시스코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보게 되면은 샌프란시스코만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파밸리입니다. 이게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게 나파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지역이 소노마입니다. 이게 가장 유명한 와인 산지예요. 캘리포니아에서. 좀 더 정확하게 보려면은 요거 지도로 볼게요. 아까 보셨던 그 샌프란시스코만이 여기 있고 이쪽이 나파밸리고 이쪽이 소노마 카운티예요. 이쪽이 소노마 카운티인데 이 와인은 이 소노마 카운티에 있는 이 북쪽에 있는 여기 드라이 크릭 밸리하고 알렉산더 밸리 쪽에서 나오는 와인입니다. 그리고 저 여기 보면은 로디란 지역이 또 있어요. 로디란 지역은 우리가 이제 얘기하게 될 진판델이란 품종으로 알려진 포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진판델 와인들은 이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데 참고 삼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세 개의 와인은 맨 왼쪽부터 해서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디렉터스 컷 시네마입니다. 이 디렉터스 컷 시네마라는 와인은 진판델과 까베네 소비뇽 블렌딩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드라이 크랙 밸리랑 뭐 알렉산더 밸리에서 여기서 여기 나오고 알렉산더 밸리에서 까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뭐 12개월간 숙성을 진행했다. 프렌치 오크를 20% 정도 썼고 굉장히 막 오크를 때려 넣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오크를 잘 밸런스를 맞추고 약간 엘레강스한 스타일로 만들고 굉장히 노력한 거예요. 보시면은 요런 멘트가 나오죠. 와인 양조는 영화 제작을 같은 예술 다른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게 코폴라 감독님이 원래 약간 좀 모토가 이거예요. 이 감독님이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좋은 영화와 좋은 와인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이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광적인 헌신이 필요할 뿐이라고 말했어요. 본인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광적인 헌신을 통해서 그 대부라는 엄청난 영화와 그리고 뭐 지옥의 묵시록을 만들어냈죠. 그것처럼 와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거는 이제 예술과 같은 다른 표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광적으로 이 와인을 만드는데 약간 전형적인 스타일이 아니라 이 사람이 75년도에 투자했던 그 와이너리는 원래 잉글루크라는 와이너리였는데 거기는 약간 옛날 보르도 스타일의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유명한 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돈을 많이 벌고 나서 2010년, 2011년 정도 되면은 그 샤또 마고에서 와인을 만들던 사람을 데려와서 자기 와이너리에 같이 메이킹을 하는데 참여시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마고 같은 와인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잉글루크가 원래 마고 같은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마고 같은 스타일로 코폴라 감독이 원하는 와인은 샤또 마고 같은 그런 블렌딩의 보르도 스타일의 그런 와인을 잘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렉터스 컷도 마셔보면은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뭐 스파이시한 풍부한 과실량은 마치 이태리 슈퍼 투스칸 와인을 떠오르게 하면 많은 슈퍼 투스칸 와인 애호가들이 즐겨 찾을 그런 프리미엄 와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디렉터스 컷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 디렉트 시네마 같은 경우는 이 진판델과 까베네 소비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굉장히 잘 녹여냈어요. 그리고 이제 뿌띠시라도 살짝 블렌딩 했는데 이 진판델의 특성, 약간 재미하면서 약간 블랙베리나 과일향이 많은 그런 특성과 까베네 소비뇽에서 올라오는 약간 산미, 그리고 뭐 삼나무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오크 느낌들이 굉장히 적절하게 잘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 와인들이 약간 미국 오크를 쓰면서 굉장히 바닐라하고 좀 오크 플레이버가 굉장히 진하게 들어갔는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고 엘레강스하고 굉장히 산미 넘치는 와인들이 탄생했는데 그게 디렉터스 컷 시리즈들이고 앞서 보여드린 여기 첫 번째 소개해드린 이 시네마라는 와인이 이 오늘 소개해드린 와인 중에서는 가장 고가의 가장 뭐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좋은 퀄리티라기보다 블렌딩이 진판델과 까베네 소비뇽을 잘 블렌딩한 그런 와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드릴 와인은 디렉터스 컷
까베 소비뇽이라는 와인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 레이블에 나와 있는 거는 광대가 공을 타는 거죠. 점프를 해가지고 묘기를 부리는 그런 거고요. 보시면은 이 포도 품종은 까베 소비뇽으로 거의 만들어져 있는 와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노마 카운티에서도 알렉산더 밸리 그리고 러시안 리버 밸리에서 나오는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크를 좀 더 썼죠. 오크를 40% 정도로 썼어요. 까베 소비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14개월간 좀 더 오래 숙성한 뒤 병입한 와인입니다. 같은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고요. 까베 소비뇽의 특징이 조금 더 많이 녹아있는 그런 와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와인은 세 번째 와인 디렉터스 컷 진판델입니다. 요건 이제 그 드라이 크릭 밸리라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도에서 약간 프리미엄 진판델 산지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미국에서 나오는 진판델 중에 비싼, 좋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리치 에스테이트에서 나오는 기셔빌이나 뭐 리톤 스프링이나 뭐 약간 그런 고급 와인들 같은 경우는 드라이 크릭 밸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진판델과 그리고 뿌띠시라를 좀 많이 블렌딩 했어요. 진판델 포도 품종이 좀 좋지 않은 특성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보완하기 위해서 뿌띠시라를 블렌딩 되어 있고 그 훌륭한 진판델 와인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블렌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와인도 보면 이제 아메리카 오크, 프렌치 오크 이렇게 블렌딩 해가지고 7개월간 숙성을 진행한 와인으로 해서 나오는데 이 진판델이 이 세 개 와인 중에서는 약간 좀 가격이 조금 저렴한, 뭐 많이 싸진 않아요. 그냥 거의 비슷하긴 한데 얘가 좀 인기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디렉터스 컷 시리즈들이 다 비슷한데 레이블 때문에 보면 이제 남녀가 춤을 추고 있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와인이 좀 더 인기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연인 뭐 이런 거 나오고 가족 모임, 여러 사람이 즐거움 뭐 그쵸. 이렇게 되면은 안 먹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와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 들어서 사실 와인이 굉장히 붐이기 때문에 이런 약 중고가 정도 되는 프리미엄급의 와인들이 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이 디렉터스 컷 시리즈들은 약 슈퍼 투스칸 같은 그런 풍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뭐 엄청나게 훌륭하다 그렇다기보다는 이 가격대에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와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시음을 거쳐서 아까 보여드렸던 감독님의 그 다이아몬드 시리즈는 다 버리고 디렉터스 컷을 들여놓기를 결정해서 디렉터스 컷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요. 가격을 여기다가 이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하고 있고 저희가 뭐 행사도 하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와인들이 와인 공간에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렸던 와인에 들어가는 포도 품종은 이제 까베 소비뇽을 제외하고 두 개 품종이 주로 메인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진판델이고요. 진판델은 우리가 미국에서는 진판델이라고 부르고 이탈리아에서는 프리미티보라고 부르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DNA 조사를 해보니까 치를레나크 카슈텔란스키가 원조라고 합니다. 뭐 아무튼 요거는 뭐 사실 우리가 크로아티아 와인을 먹을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판델 아니면 프리미티버로 부르는 아무튼 세 개 다 같은 데다. 옛날에는 이제 약간 좀 연하고 화이트 진판델 약간 달콤한 거 많이 만들었는데 요새는 진한 걸 많이 만들죠. 사실 보통 저렴한 와인들을 많이 만드는 품종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오는 뭐 드라이 크릭 밸리 같은 곳에서나 좋은 진판델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뭐 뿌티시라는 품종이 있는데 이 품종에서 기억할 건 딱 하나 있어요. 이 뿌티시라는 품종은 시라의 뿌띠 버전이 아닙니다. 시라의 뿌띠 버전이 아니고 그냥 다른 품종이에요. 다른 품종인데 그냥 이름이 뿌띠시라예요. 뿌띠시라라고 이름 지어진 거는 미국에서 그런 거고 실제 이 품종은 뭐 드리프라고 하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 품종은 미국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이름을 씁니다. 이게 이렇게 써요. 뭐 이런 이름으로 불러요. 진판델보다 좀 더 알이 작고 약간 좀 더 진한 잉크빛의 굉장히 짙은 컬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이어서 블렌딩을 해서 색깔을 내거나 아니면 이런 블랙베리 같은 풍미를 입히기에 좋은 품종이에요. 그래서 블렌딩할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걸 100%를 해서도 많이 만드는데 이걸 100%로 만들면 좋은 와인을 만들기 사실 조금 힘들지만 100%로 만드는 비싸지 않은 가격대 우리가 데일리로 마시는 가격대에선 좋은 와인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뭐 처음에 시작한 건 보글이라는 와인을 해서 100% 뿌티시라로 만들고 그게 뭐 잘 나가는 와인이기도 해요. 와인 공간에도 들어와 있는 상품 중에 하나고 최근 들어서 와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이 이제 버건디 와인들이 한창 들어올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뭐 한 이틀 정도만 보여드리면은 2021년 1월 16일 기준으로 한 27종 정도가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막 이렇게 줄 그어진 애들 보이시죠? 도맨 비조 뭐 이런 애들을 들어오자마자 다 빠집니다. 네, 이런 와인들은 금방 다 빠져요. 들어온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뭐 어제자로 들어온 와인들도 에이프그로가 한창 들어오고 있어요. 에이프그로가 들어오자마자 다 나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뭐 이렇게 많은 와인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습니다.
와인 공간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보여드렸던 뭐 이런 자료들을 그냥 카페 안에 다 조회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와인들 얼마에 파냐고요? 이 가격은 여러분들 와인 공간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디렉터스 컷 새 와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